조심해요. 여러분, 이 질문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오늘 갑자기 사라지면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 싶었고, 그 사람은 늘 제 옆에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11월 어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넥타이 매고 나가면서 다녀올게 했고, 저는 부엌에서 조심해요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병원에서 그 사람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 손이 식었습니다. 남편은 63이었고 저는 61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35해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엔 꼭 된장국이 있어야 하고 잠들기 전에 뉴스 보다가 꾸벅꾸벅 조는 것도 알고 양말을 항상 뒤집어서 벗어놓는 버릇도 알고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 요즘 뭐가 힘들고 무엇이 위로가 되는지,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혼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늘 곁에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테니까 급할 것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저 대신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 마주한 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통장이 몇 개인지도 몰랐고,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공과금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어느 은행 카드인지조차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주는 카드로 장보고 따로 주는 현금으로 집안 살림했지, 그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역할이 그렇게 나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역할의 절반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큰아들이 이것저것 알아봐 줬는데 남편 명의 통장이 5개나 됐어요. 그 중에 제 이름으로 매달 조금씩 넣어두던 적금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부터 넣었나 보니까 12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저도 물어본 적이 없었고요. 그 잔액을 보는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12년 동안 혼자 조용히 넣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보험 서류도 그때 처음 꺼내봤어요. 제 명의로 된 암보험이랑 실손보험이 2개나 들어있었는데 제가 아플 날을 대비해서 이미 다 준비해둔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조여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겨울이었습니다. 보일러가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저는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관리사무소인지 서비스 센터인지 그 기본적인 것도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 불러서 해결했는데 아들이 가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남편 와이셔츠를 하나씩 꺼내 접고 있었어요. 그 사람 냄새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상하게 손이 자꾸 멈추더라고요. 그러다가 맨 아래 잘 입지 않던 셔츠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보던 물건이 아니어서 뭔가 싶었어요.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고 겉표지는 손때가 묻어서 색이 발해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조여오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제 생일이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결혼기념일, 애들 생일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고 날짜 옆에는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것도 적어놨네 정도였어요. 근데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복죽, 간장게장, 팥빙수. 제가 좋아한다고 말은 했지만 평소에 그렇게 자주 먹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그 밑에는 여행지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경주, 통영, 일본 규슈. 저는 그걸 언제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냥 TV 보다가 아니면 누가 다녀왔다고 해서 흘리듯 한번 말했을 수도 있는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다 적어놨더라고요.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맨 뒤쪽을 넘기다가 한 줄을 보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둘이 온천 한 번. 그 옆에 별표가 2개 그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랑 같이 가려고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못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힘이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저는 한 번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은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그 수첩을 본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납니다. 별것 아닌 장면들이 계속 떠올라요.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 문에 기대서 뭐해? 하고 물어보던 모습이요. 그때 저는 바쁘다고 기름 튄다고 좀 나가 있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할 말이었나 싶어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저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괜히 동선도 겹치고 TV 소리도 신경 쓰이고 말 걸어오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방에 들어가 있거나 볼일 있는 척 밖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었던 거였어요. 친구들도 다 바쁘고 예전처럼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저녁에 제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말을 걸었던 건데 저는 그걸 다 피했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도 저는 TV를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은 말 몇 마디 하다가 그만두고 숟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왜 한 번쯤 당신 오늘 어땠어? 그 말을 안 했을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대로 들어줬으면 됐을 텐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제일 크게 남습니다. 요즘은 가끔 혼자 앉아 있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로 딱 하루만 돌아갈 수 있으면 나는 뭘 할까? 예전에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소처럼 밥 차려놓고 마주 앉아서 그 사람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묻고 싶어요. 오늘 어땠어? 그 말 한마디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길게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뭐 별거 없지 이러면서 웃었을 텐데 저는 그 말 뒤에 뭐가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저처럼 뒤늦게 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 걸어오면 잠깐 하던 거 멈추고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눈 한 번 마주쳐주는 것, 그거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대단한 말 필요 없습니다. 계획도 필요 없고요. 그냥 오늘 어땠어? 그거 하나면 됩니다.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수첩을 꺼내놓고 앉아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아직도